북한군들 입장에서는 현지의 보급이 시원찮을 거예요. 먹는 거라든가 장비들 이런 것들이 시원찮을 거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담은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춥고 질퍽거리고 그 습한 거기에 포탄이 떨어져서 죽을까봐 그 공포심 때문에 참호 속에 또 온신할 곳을 따로 자기가 파가지고 거기에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먹을 것도 공급 안 돼가지고 떨면서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적의 드론이 나타나면 이제 공포에 질려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맞는. 최근 드론에 피해를 입은 북한군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쿠르스크 지역 격전지라는 한겨울이에요. 엄청 추워요. 그리고 평원이에요. 우크라이나 국기가 보면은 파란색하고 아래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이 밀밭이잖아요. 그게 밀밭을 상징하죠. 그만큼 대평원이에요. 거기에 북한군이 지금 무모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 영상이 이제 생생하게 찍힌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평원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참호를 파가지고 그 속에 응거하면서 서로 포격전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쿠르스크에 투입된 북한군은 그 눈 쌓인 평원을 한 일개 분대? 한 10명, 20명씩 무조건 내달려요. 내달려서 우크라이나 군 쪽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산악지대나 뭐 이런 엄폐물이 있는 데면 가다가 숨고 이래서 전진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데, 대평원이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설상에서 눈 위에서 작전을 하면, 저도 군 생활을 해봤지만 하얀 스키복이라 그러는 위장복을 입어요. 하얀 옷을 입으면, 눈 위에서 아무래도 하얀 옷을 입으면 식별이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냥 군복을 입고 내달리니까 러시아 쪽을 향해서 이렇게 겨냥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포격이라든가 총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드론이 날아가는 거예요. 드론이 날아가서 다 북한군을 한 명 한 명 추적해가지고 다 터트려가지고 죽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생하게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나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덤불 같은 게. 거기에 숨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찾아내가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북한 군인들은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드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드론이 그냥 날라와서 꽂혀가지고 자기가 그걸 피하면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움직임을 보니까. 근데 안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쓰고 있는 드론은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드론이 아니고 하나에 그래도 적어도 몇백만 원 하는 드론이고, 거기에 열추적 장치, 그러니까 탱크나 뭐 전차에서 내뿜는 열뿐만 아니라 사람의 체온까지도 감지해서 사람이 도망가도 그 체온을 쫓아서 가가지고 그 지점에 닿아서 폭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군의 희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 파병 상황이 어떤가요? 북한군의 러시아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게 알려진 거는 이제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면서 알려졌고요. 전체 병력 규모가 한 11,000명 정도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북한군이 뭐 훈련을 받고 있다, 아니면 후방 지역에 배치가 됐고 전방에는 거기 후방을 지키던 러시아군이 전방에 배치된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주장이 됐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최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북한군 전투병이 집중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군 지휘관 밑에 배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군 지휘관들이 아마 러시아군을 투입하기에 앞서서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북한군을 먼저 제일 앞세워서 총알바지식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군 규모는 아직까지 추가 병력 투입은 없기 때문에 11,000명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 사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아마 북한 또 러시아 측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사진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북한의 한 병사가 그 품에 안고 있던 자기 신분증, 근데 그 병사의 이제 시신까지도 같이 공개됐어요. 이대혁인가 하는 이름까지도 공개가 됐고, 아주 젊은 병사인데 바로 이제 왼쪽 가슴 이 부분에 총알이 관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군복의 앞주머니 이 부분에 그 신분증을 넣고 있다가 신분증이 총알에 의해서 관통이 되는, 그래서 그 신분증이 이렇게 펼쳤는데 피 묻은 이 총이 뚫고 지나간 자리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북한군은 원래 북한 파병이라 그러면 자기 국기를 달고
자기 부대 마크, 또 자기 부대 지휘관 아래 독자적인 작전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 군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비밀 파병이죠, 용병 파견.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러시아 신분증, 러시아 지역에서 마침 태어나서 자란 것처럼 신분증이 다 만들어져 있고 이름도 러시아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서명란에는 이 병사들이 직접 자기 이름을 썼는데 그게 이제 한글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북한 군인이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쓴 거 이런 신분 등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아팠죠. 어린 친구들이 정말 낯선 이국에 한 번도 북한 주민들 중에 외국에 가서 뭐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갔던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처음 해외로 나가서 그 북한 땅과는 너무 다른 그 추운 황야에서 무모한 작전에 내몰렸다가 드론이나 또 총격에 의해 이렇게 사망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북한군 피해 실태는 어떤가요? 북한군 피해는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2월 23일 날 합참이 전 사상자가 1,1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1,000명 투입돼가지고 10%가 죽거나 다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300명을 자기네들이 사상자를 냈다. 물론 젤렌스키는 지금 자기네들의 어떤 전쟁 실적, 전황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북한군의 부상자 숫자를 좀 부풀리거나 하는 심리전 차원에서 하고는 있는데 10%가 전 사상자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북한은 전 사상자에 대한 어떤 노출조차도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국로가 아마 합의를 한 것 같은데 현지 야전에서 치료를 받거나 호송을 하거나 이러질 않고 쿠르스크 지역의 민간 병원에 민간인 옷을 입혀가지고 경상자들은 가서 치료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쿠르스크 지역의 병원에서 관련 영상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민간인복을 입고 있는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손에 붕대를 감고 있거나 머리에 이렇게 붕대를 감은 상태로,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전쟁에서 입은 상처로는 비교적 가볍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공개되고 있고 원래 한 12월 초까지만 해도 100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 정보당국에서 했었는데 12월 하순이 되면서 그게 1,100명이 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급이나 이런 거 보면 전쟁 상황이 격전으로 치닫게 되면 부상자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1월 20일 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집권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푸틴에 대한 압력도 있을 거고 이미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러시아 측에 어떤 압박을 넣고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어차피 지금 종전이 되게 되면 현재의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휴전선이나 국경선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지금 모든 포탄이라든가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쏟아붓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군이 전쟁 상황에 내몰리면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종전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푸틴은 어떤 상황인가요? 푸틴은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지금 종전을 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트럼프도 3년이 이제 돼가는 이 우크라이나 전이 장기화될 경우에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이 징병 너무 많은 병사들이 지금 죽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중재, 휴전, 종전 중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자기네들이 차지한 우크라이나의 땅을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자기네들의 영토였다고 생각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되찾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진격해 있는 쿠르스크,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최대한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서 가능한 한 러시아 측에 유리한 국경선을 확보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지금 이 막판에 병력도 지원해주고 또 최근에 외신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 북한에 있는 200여 개의 군수공장을 풀 가동해서 포탄을 지금 만들어서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을 든든한 뒷배로 삼아가지고 종전 시점까지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높다고 봐요. 물론 종전 분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러면 좀 슬슬 이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지만 러시아에 파병한 11,000명의 북한군이 너무 빨리 지금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소모되고 있잖아요. 10% 20% 이제 이렇게 부상만 입어도 사실 전투 능력은 상실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추가 파병을 위한 별다른 제약 요인이 없어요, 사실. 이게 민주사회나 민주국가 같으면 일단 국민 여론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우리 병사들이 저렇게 죽는데 젊은이들이 왜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죽어야 되나 이런 반전 여론도 있을 텐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파병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북한 군부에서 누가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추가 파병을 위한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미 북한 내부에서 북한군 추가 파병을 위한 어떤 모병 움직임 또 특수부대, 전쟁 투입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투 경험 없는 북한군이 낯선 땅과 낯선 무기의 사상자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군 병사들은 북한 지형에서의 어떤 전투 이런 것들에만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에 지금 투입된 북한군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는 부분이 있어요. 쿠르스크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평야가 아니라 시가전, 도심지를 탈환하는 이런 데서는 외신 보도 보면 러시아 측에서 만족해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들은 되게 용맹하고 시가전 이런 데서 잘 훈련이 돼 있어서 마을을 차지하거나 이런 거는 잘하는 거예요. 북한 군인들이 그런 점에서는 지금 좀 장점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은 낯선 전투 경험 또 낯선 환경에서 이렇게 있고 특히나 러시아 지휘관 밑에 배속돼 있는 이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는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야 빨리 퇴각해라. 전진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희생이 따르는 부분 이런 게 있어요. 북한군의 희생이 지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런 평원에서 전투를 하면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 다 마찬가지거든요. 장갑차나 전차나 관련된 어떤 차량들을 앞세워서 그 차량을 좀 방패막이 삼아서 뒤에 숨어서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일개 분대나 한 10명, 20명 소대 규모가. 근데 지금 북한군은 그냥 평원을 내달리다 보니까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사상자 숫자는 계속 지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일 것 같고 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주민들한테 전해져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서 좀 반발, 김정은의 파병 결정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게 드러날까 봐 우려를 하겠지만 전쟁 현장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계속 북한 군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어떤 총알바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북한군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현지의 보급이 시원치 않을 거예요. 보급이 먹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 이런 것들이 시원찮을 거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담은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춥고 질퍽거리고 그 습한 거기에 그냥 포탄이 떨어져서 죽을까봐 그 공포심 때문에 참호 속에 또 약간 이런 온신할 곳을 따로 자기가 파가지고 거기에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먹을 것도 공급 안 돼가지고 떨면서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적의 드론이 나타나면 이제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마지막 순간을 그냥 맞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군인들은 아마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군보다 더 큰 어떤 적응의 어려움 또 낯선 환경에서의 어떤 공포 이런 거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봐요. 우크라이나 측에서 전쟁 관련된 영상을 계속 공유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서방에 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는데 특히 그러려면은 북한군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 알고는 있는 얘기지만 그 상황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입증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전면에 나서가지고 북한군의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의 정보당국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부풀리거나
또 북한군의 어떤 전투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과대하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용 무기, 살상용 무기 지원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워졌죠.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종전을 시키려는 입장이니까 어렵고 한국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게 좀 높아지면 지원할 수도 있다, 검토한다 이랬는데 지금 탄핵 국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졌죠.